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30년 전 조용히 회사에서 내쫓은 한 여직원,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지금 감사팀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들어왔다면요. 복수를 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뿐이죠.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누가 회의에서 침묵했는지, 그리고 누가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밀어냈는지까지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나라면 가족을 지킬까, 원칙을 지킬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직장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돌아가는 회사.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반려되지 않고 시스템은 정확하고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곳. 하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 기획팀 과장 이서현. 그리고 그녀가 아직 알지 못했던 이름 하나. 최은서. 지금부터 조용히 무너지는 한 회사와 침묵으로 기록을 남긴 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서연은 월요일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 주차장에서 본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하루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획팀 과장으로 승진한 지 1년.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반려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주건설. 외부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그보다 조금 더 복잡했지만 서연은 그 복잡함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헤어라인, 절제된 메이크업, 주름 하나 없는 블라우스. 그녀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몇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과장님도요. 짧고 명료한 대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밤사이 쌓인 메일 31건. 서연은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보통, 참고.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전 10시 부장이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다들 들었겠지만 감사팀에 신입이 한 명 들어왔어요.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공지는 이미 메일로 받았습니다. 최은서, 29세, 회계 전공.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획팀이랑 협업할 일이 많을 테니까 서로 잘 부탁합니다. 부장의 말이 끝나고 서연은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팀 신입. 그녀에게는 그저 조직도 한 칸에 추가될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복도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최은서는 키가 작았습니다. 어깨가 좁았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이서연 과장입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최은서입니다.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곧바로 지웠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은서는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열어두고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심지어 농담까지도. 어느 날 동료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기록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은서는 표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원칙이니까요. 그 대답에는 방어도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서는 조직에 섞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찰자처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버지 이정훈 부사장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서연보다 일찍 왔고 모든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30년 경력, 깨끗한 평판, 확고한 리더십. 하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의 패턴이 흐트러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9시가 넘어 도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억지로 들어올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연은 감사팀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형광펜으로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왜인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신입이 아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은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텅 빈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서울 재개발 사업, 회사 초창기 프로젝트였지만 자료는 여전히 서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삭제 예정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발신 최희영, 수신 이정훈 이사, 날짜 1995년 11월 3일.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1995년. 30년 전의 메일이 왜 여기에 남아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되고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되고 동료들은 저를 피합니다. 이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내년 봄에 태어납니다. 저는 혼자 키울 겁니다. 이사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디 제가 떠난 뒤에는 저를 잊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최희영 드림. 서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 이사님, 그리고 최희영이라는 이름.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발신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획팀, 직급 사원, 재직기간 1993년 3월, 1996년 1월. 서연은 인사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권한으로는 퇴사자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최희영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퇴사 사유 개인 사정, 퇴사 구분 권고사직, 특이사항 업무 태만 및 조직 부적응.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첨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PDF. 파일을 열자 회의록이 나타났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당시 이사였던 아버지 이정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반복적인 지각과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조직에 해를 끼쳤음.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 처리함. 만장일치로 가결. 서연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메일이 보내진 지 12일 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내년 봄에 태어납니다. 1995년 11월. 내년 봄이면 1996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연은 갑자기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최은서. 감사팀 신입. 29세. 생년월일은 1996년 4월 12일. 서연은 다시 최희영의 기록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사일은 1996년 1월 31일. 출산 예정일보다 몇 달 앞서 회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은서의 인사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명 이력 최지안, 최은서 2015년 5월 변경.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희영의 딸, 최지안, 그리고 지금의 최은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감사팀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말이라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은서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서류는 하나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니터 옆에 작은 사진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 사진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월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7시 50분. 은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은서를 기다렸습니다. 8시 10분 은서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은서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회의실, 창문이 없는 공간. 서연은 문을 닫고 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 씨 본명이 최지안인가요? 서연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최희영 씨시죠? 이 회사에서 일하셨나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6년에 퇴사하셨어요.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왜 이 회사에 왔나요? 은서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궁금했어요. 제 어머니를 떠나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정훈 부사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은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복수하려고 온 건가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은서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조금 떨렸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회사 이름만 가끔 말씀하셨죠. 밤에 술 마시고 오실 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제게 이 회사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곳엔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은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었으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어요? 은서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더라고요. 매일 회의록, 인사기록. 30년이 지났는데도 삭제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서연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는 거예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거짓말 마세요. 은서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가해자들이 누린 평온 속에서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은서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물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쓸 건가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류는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30년 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은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당시 징계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인사 개입 정황 같은 건 제 업무 범위예요. 감사팀은 과거 기록도 검토하니까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서는 일어섰습니다. 과장님, 저는 원칙대로 일할 거예요. 그게 감사팀 직원의 역할이니까.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돌이킬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치면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칠 때마다, 마우스를 쥘 때마다. 수요일 오후 감사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제목 2020년, 2025년 인사 관련 내부 통제 검토. 서연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감사팀은 최근 5개년 인사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는 아래 자료를 금주내 제출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2020년, 2025년 징계 관련 문서 일체, 승진 및 발령 관련 결제 문서, 감사팀 최은서. 서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개년이라는 범위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정기감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단순히 최근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패턴을 찾고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관여한 모든 인사결정의 흔적을 서연은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부장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기감사니까 당연하지. 서연 과장이 정리해서 보내줘. 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료를 내려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치 회의록,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 그리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서연은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승진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발령났습니다. 어떤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무 성과 부족, 조직 적응 실패, 지시 불이행.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30년 전 최희영은 업무 태만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조용히 제거하는. 서연은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여직원, 기획팀, 권고사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03년 1명, 2008년 2명, 2014년 1명, 2021년 1명. 모두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시기였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버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들어와 봐. 부사장실. 넓고 조용한 공간.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앉아.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던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빠서 그래요. 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팀에서 자료 요청 들어왔지? 네.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피했습니다. 정기 감사니까요. 당연한 절차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 혹시 최은서 그 직원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책상 위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나를 유심히 보는 것 같더라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 같던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보면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가봐.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 순간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멈췄습니다. 응? 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요. 정말?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서연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5년치 회의록, 징계 문서, 승진 발령 기록 모두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서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서 씨,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은서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한다는 거죠? 불륜을 폭로한다거나, 아버지를 공격한다거나.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럼 왜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패턴을 보려고요. 패턴? 어떤 사람이 회사를 떠날 때 그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의 문제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패턴이 발견되면? 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에 쓸 거예요. 감사 결과니까요. 그럼 아버지는? 부사장님은 그에 맞는 책임을 지시겠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분류는 30년 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와서 파헤쳐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은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륜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권한 남용을 문제 삼는 거예요. 하지만, 과장님, 은서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과장님은 늘 원칙대로 일하시잖아요.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시잖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증거가 있으면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팀의 원칙이고 과장님도 아시는 원칙이잖아요. 은서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저 이제 일 시작할게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화면을 응시하며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김연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저녁은? 먹었어요. 서연은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요즘 아빠가 이상해. 뭔가 고민 있는 것 같더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요. 너도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것인가? 원칙을 지킬 것인가? 30년 전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 최희영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서연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은서의 입장이라면, 만약 내 어머니가 그렇게 떠났다면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감사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녀는 수정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7시 30분. 사무실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은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말 내내 생각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은서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원칙들.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했습니다. 수정하지 않겠다고. 8시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서연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9시 20분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감사팀 최은서. 제목 인사 관련 내부 통제 검토 결과 보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습니다. 기획팀 이서연 과장님께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금준의 최종 승인 후 경영진에 보고 예정입니다. 최은서 드림. 첨부 파일 인사 내부 통제 검토 최종. 서연은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보고서는 32페이지였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감사 결과 요약. 2020년, 2025년 인사 관련 절차는 대체로 규정을 준수함. 다만 일부 징계 및 권고사직 사례에서 절차적 미흡함이 발견됨. 서연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페이지마다 표와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퇴사율, 징계 건수, 인사위원회 참석 현황. 모든 것이 객관적이고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서연은 멈췄습니다.
특이사항 장기 패턴 분석.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권고사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시기에 여성 직원의 권고사직이 집중된 경향이 발견됨. 1995년 1건, 2003년 1건, 2008년 2건, 2014년 1건, 2021년 1건. 해당 사례들의 공통점. 모두 30대 초반 여성 직원. 모두 기획팀 또는 유관부서 소속. 모두 업무 태만 또는 조직 부적응을 사유로 퇴사.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 이정훈 부사장 또는 전임 직급 참여. 본 감사에서는 불륜 등 사적관계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인사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권고사항 1.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회피 규정 강화. 2. 징계 사유의 구체화 및 증거 기록 의무화. 3. 과거 권고사직 사례에 대한 재검토 필요. 4. 해당 직원들에 대한 사후 조치 검토. 불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읽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작성자주. 본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하였습니다.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 확인하셨어요? 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정 요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정 없습니다. 이대로 올려주세요. 은서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세한 놀라움이 지나갔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부사장님은 제가 책임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은서 씨. 네. 보고서 잘 썼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은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아버지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아버지께 감사 보고서가 이번 주 경영진에 보고됩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딸 서연.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요일 아버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부사장실.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아버지는 돌아봤습니다. 보고서 봤어? 네. 네가 수정 안 했다며? 네. 아버지는 한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칙이니까요. 나는 네 아버지야. 알아요. 그래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 미안하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난 겁이 났어. 회사를, 가족을, 내 자리를 잃을까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보냈어. 혼자 아이를 키우게 했어.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잊으려고 했어. 하지만 잊을 수가 없더라.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모든 게 드러나겠지. 어머니는 아세요? 아니, 모르실 거야.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응. 책임지세요.
제대로. 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럴게. 그는 처음으로 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요일 감사보고서가 경영진 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4시 공문이 전사에 발송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 이해관계 회피 규정 강화. 과거 권고사직 사례 재검토 착수. 이정훈 부사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 서연은 공문을 읽었습니다. 사임.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회사 건물을 비쳤습니다. 차갑고 맑고 정직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정우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임 발표 후 2주 동안 그는 여전히 출근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후임자에게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하고 거래처 연락처를 정리하고 30년간 쌓아온 자료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이 사진 액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서연.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부사장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실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 어머니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 알아. 오래전부터. 서연은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니? 그럼 왜 말 안 했냐고? 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었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다시 드러났잖아요. 그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필요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던 걸 내려놓게 됐으니까.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는 변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해관계 회피 조항이 추가되었고 징계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과거 권고사직 사례 재검토도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과장. 네. 수고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일이었잖아. 그래서 더 원칙대로 해야 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 승진 대상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요? 응. 차장 승진이야. 축하해.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진. 1년 전이었다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쁨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최은서는 6개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서연은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은서 씨, 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계약 연장 안 하세요? 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감사 업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봤어요. 그 사람들도 평범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고 후회도 하고. 은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사과도 폭로도 아니었어요. 다만 같은 공기 속에서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저도 부사장님도. 은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회사 다닐 때. 서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어머니는 일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난 뒤로는 다시는 이렇게 웃지 않으셨어요. 서연은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과장님은 오히려 잘하셨어요. 가족이었는데도 원칙을 지키셨잖아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과장님이 성공하시더라도 그게 누군가의 침묵 위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은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일 하세요, 은서 씨. 과장님도요.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책임이 생겼고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연은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원칙과 관계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원칙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면접이 끝나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앞거리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서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 남아 더 나은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새 메일이 있었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숨기지 않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